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장의 스테업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산 로보틱스. 자, 일단은 상장하고, 일단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최대 67,600원. 자, 이 구간까지 한번 상승해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모가 한 26,000원 정도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여전히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가격에서 현재 흐름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이 소식들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미국의 이 모기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번 살펴보면 이 모기지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의 채권 수익률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의 채권 수익률은 5% 현재 근접해 있고 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 이에 연동되어 있는 모기지 금리도 급등할 수밖에 없고, 이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8%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살 때, 구입할 때 대출을 대부분 다 끼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자 상환이 압박이 증가하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게 되는, 자, 이런 부분도 있겠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분에서 크게 이 미국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브라이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자 스튜 번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사이에서 격차는 약 3포인트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5%에 가까워짐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8%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주택 구입 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물론 모기지 금리를 빌린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 CPI,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높게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를 일단은 몇 퍼센트, 2%대까지 안정을 보이겠다. 그래서 근원 PC를 2%까지 낮추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현재는 아직도 가는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고용이 잘 나오게 되니까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FOMC 회의에서 한 열흘 좀 넘었죠. FOMC 회의에서 이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약간의 이 매파적인 기조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단기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는 큰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좀 많이 어렵죠. 이게 뭐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일단은 이거 살펴보기 전에 하이힐드가 뭐냐? 이 고금리를 의미합니다. 이 영어로 써서 그런데,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은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발행한 채권으로 이 정크본드라고도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은 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미국의 채권금리와 회사채를 금리를 뺀 것으로 이 상승할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 리스크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정크본드의 이 채권에 대한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이자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08년도에도 이 리오브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 정크본드 기업들이 휘청휘청거리고 망하고 파산하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이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인 기업들에게서 대출을 너무 많이, 이제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자, 우리는 2020년도에 이미 한 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막 보잉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정크본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좀 더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기업들이 이제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QE를 한 거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불장이 찾아오게 된 거죠. 갑자기 이제 불장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불장이 찾아온 거, 이 QE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는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상 이 하이힐드 이 채권의 이 금리는 현재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이런 과정 속에서도 위로 찔러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쎄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이 미역의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당장 괜찮은데 서서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라는 거를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개월간 일단은 박스권 뚫고 이 단기 2구간을 뚫고 급등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체 기간을 봐서 그런데, 이 개월로 보면은 단기간 2개월 동안에서 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 후반대에서 움직였는데, 약 2개월 동안 이제 박스권 뚫고 추석 연휴 전부터 해갖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트리거가 이 미국채 10년물이 4.8% 정도 이 급등하면서 돌파하면서 급등세가 이제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상승이 동반되었고요.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재정도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도 현재 동반되고 있고, 일단은 다행히도 유가는 좀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가 이게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 서서히 이제 목을 막 조여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단기 반등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한다라는 말이 일단은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이 경기 압박으로 이제 금리가 안정화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부담은 낮아질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까지 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자, 이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어려운 거 많이 가져오죠. 일드 커브는 뭐냐? 이거는 이제 단기부터 장기 금리까지 쭉 나열을 해왔을 때 금리 이제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뭘 많이 줘야 된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근데 보시면 이게 1년부터 해서 30년물까지 자 이렇게 추이인데, 현재 보시는 것 같이 2년물 단기채 그리고 10년물, 이거는 지금 현재 역전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고, 이 다행히도 20년물과는 어느 정도 이 키맞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경기 불황과 이제 이런 게 나올 때 결국에 이렇게 장단기금은 잘 역전되고, 그리고 일드 커브도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뭐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문제들이 터질 수 있겠고, 이게 과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 8번 중에 모두 다 그 이전의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결국에 이게 선행지표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미 선행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타날 때마다 침체가 왔습니다. 뭐 짧게 오든 길게 오든 침체가 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부채 문제를 한번 터뜨리고 가려고 지금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실상 이렇게 빠르게 올린 적이 몇 번 안 돼요. 역사적으로 진짜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건 제가 작정하고 지금 올리는 거고 그만큼 이 물가를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불 스티프닝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당장 이런 증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뭐냐, 이 단기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지금 현재 불 스티프닝이 일어난 거죠. 장기채 금리의 상승보다 단기채 금리의 상승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 불 스티프닝이 나타난 거고, 이제 베어 스티프닝은 반대 용어인데요. 이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기는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지금 현재 지금 뭘 봤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다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의 이 캐파가 줄어든다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원래 이런 거 대형 종목 이렇게 상장을 하고 진짜 미래 유망성 있고 이런 성장하는 종목이 상장하게 되면은 폭등해야 돼요. 다른 종목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다른 로봇주들도 다 올라가는데 어제 상황 보면은 뭐 공모가보다 한 2배 넘게 한 150%, 160%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장중에 최고가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렇게 올라갔으면 다른 종목들도 원래 기본적으로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이 나오는 게 맞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하는데 두산은 하락해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 결국에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 종목은 유망하고 다른 로봇 종목은 유망한데 지금 시장에 자금이 없고 증시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자료와 통계로 일단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성장한다. 네, 경제는 어떻게 된다? 이 경기는 어떻게 된다? 후퇴하고 있다. 로봇은 성장하는데 경기는 후퇴한다. 그러면 이거 되게 난감하네요. 그럼 이 주가 올라가 마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장 종목은 뭐한다? 장기 투자 건드리는 거 아니다. 자, 이건 국룰입니다. 이거는 그 누가 봐도 상장 종목에 장기 투자한다. 자, 이거는 진짜 초짜들이란 말이지, 이거를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상장 종목 10개 중에 나열을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한정돼 있고,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 한번 급등하고 그 다음에 우하향을 그렸다가 매물을 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알짜배기 종목들만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또한 이러한 흐름들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영상은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추천 의견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제가 장기 투자할 의향도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개념 뭐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을 하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고, 뭐 이제 인력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저 국내도 이제 좀 힘든 일자리, 이런 거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협동 로봇과 같이 인간이 보조하면서 어느 정도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가장 크게 작동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별 협동 로봇 제품의 가반 화정 범위라고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5kg에서 21kg 사이로 이렇게 라인업을 많이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되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작업 반경 범위 또한 이 500에서 1750까지 되게 좀 큰 범위까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업을 가졌습니다. 900부터 1700이네요. 네, 딱 이 구간이 되게 많이 딱 대중화된 이 범위이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결국에 2030년도까지 봤을 때
이러한 이 시장의 전망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화려한 데뷔를 성공했다. 차세대 로봇 대장주가 될까? 자, 이런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최대어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입성 첫날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향후 로봇 대장주에 등극을 할지 주목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한 개 있고요.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 다음은 로봇 ETF도 출격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조립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로봇이 북치며 거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입성했다. 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인가 보네요. 그래서 H 시리즈로 해서 북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지금 51,400원에 있는 모습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장한 종목 당장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칼핑 거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청약해하고 담청되는 모델 이제 언제 팔지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겠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증시가 좋다면은 좀 오래 들고 가도 괜찮을 법한데 일단은 증시도 썩 좋지는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되게 윌드커브 얘기도 하고 하이루 스프레드 얘기도 하고 되게 매크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 매크로가 중요하다. 결국 개별 종목의 이런 성장과 매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매크로를 모르고 이 투자를 지금 못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맞건 틀리건 이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되게 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